이 많은 쓰레기를 1년 사이 쌓아 올린 정도인데 이걸 심심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이웃 주민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왜 아까도 자꾸 그러다 그래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되기나 그래요? 어떻게 하세요 이거요? 아무리 화를 내도 요지부동. 시선 한 번 마주치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가버립니다. 이다 쳐요 빨리. 서울 도심의 한 빌라촌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여기 살 수가 없죠. 쓰레기가 사니까. 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들어가시면. 정서적으로 이 주민들 다 죽이는 거야 이거는. 소문이 무성한 어느 집 때문에 오늘도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 집 때문에 지금 쓰레기 때문에 지금 골치를 썩고 있잖아.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평범한 골목 안쪽에 자리한 그 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려다보면 그 심각한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집과 담벼락 사이로 빼곡히 들어찬 쓰레기들. 요새를 방불케 하는 쓰레기 성은 대체 어쩌다 생겨난 걸까요? 힘도 좋으시다니까. 아니 어떻게 이 땡볕에 자전거에다가 그냥 이만큼 실컷 딱 마주치고 도망가죠. 형사 이상이야. 머리가 좋은지 비상해. 이웃들이 지목한 남자가 나타난 것은 깊은 밤. 담 너머로 무언가를 던지는가 하면 심지어 자전거까지 쌓아 올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MBN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좀 선생님을 좀 며칠 좀 취재를 좀 해도 될까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모시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잠깐 좀 얘기해.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 쓰레기를 던져 올리곤 호련히 사라지는 의문의 남자. 충격적인 그의 이야기가 지금 공개됩니다. 문제의 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해당 구역 통장님과 함께 그 집 앞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보이시잖아요. 다 차 있어요. 어디까지 차 있는 거예요? 이 전체가 차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2층까지. 2층? 1층이 올라가서 지금 계단에 돼 있잖아요. 들어가시면은 이제 뭐 거실 방이잖아요. 거기까지 다 차 있어요. 방에까지요? 네. 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들어가시면. 이 집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한 건 10여 년 전. 주민들의 민원에 몇 차례나 청소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치웠던 그 양이 그대로 찬 거예요. 1년 만에 다시. 여기는 누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여기 사시는 그 집 주인이시죠? 쓰레기를 버린 장본인이 집주인이라니.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자전거 타고 항상 앞에 싣고 뒤에 싣고 이러고 핸들에도 다 싣고 다녀요. 하시는 일이 그거 같아요. 어디 그런 거 주우러 다니시고. 그 아저씨는 볼 때 행복하게 주시다나요? 아니 내가 볼 때는 그 아저씨 얼굴이 행복해 보여. 잘 모르겠어 사람도. 저분이에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더니 때마침 소문의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의 말처럼 그가 타고 온 자전거에는 온갖 봉지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요. 청소용 플라스틱 솔 같은 걸 꺼내 등을 긁더니 그걸 그대로 쓰레기 틈새로 밀어 넣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비닐봉지에서 알루미늄 냄비를 꺼내서는 담 너머로 던져 올립니다. 정말 집주인이 맞긴 한 걸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MBN에서 나왔는데요. 집에서 사시는 거 맞으세요? 네. 지금 이거 물건 좀 모으시는 거예요? 몸 아프니까 몸 운동하고 그러고 심심풀이도 하는 건데. 운동 삼아 심심풀이로 쓰레기를 모은다는 집주인. 이 많은 쓰레기를 1년 사이 쌓아 올린 정도인데
이걸 심심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이웃 주민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야가고 자꾸 그러다 그래고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되기나 그래요? 어떻게 하세요 이거요? 아무리 화를 내도 요지부동. 시선 한 번 마주치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가버립니다. 이더 쳐요 빨리. 주민들이 아무리 항의를 해도 대답 한마디 없이 늘상 자리를 피해버린다고 하는데요. 매일 지내야지 매일. 뭐 너무 계속 소용도 없어요. 뭐 말도 안 들어요. 뭐 대꾸도 안 하시네요. 왜 대구도 안 해요? 이웃들로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쥐, 바퀴벌레, 각종 벌레, 뭐 이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지금 요럴 때 문 좀 열어놔주고 환기도 해줘야 되는데 문을 못 열어요. 냄새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쌓여만 가는 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닌 상황. 대체 무엇을 이토록 쌓아둔 걸까? 비닐봉지 속을 열어봤더니 썩다시피 한 미역부터 플라스틱 용기까지 알 수 없는 잡동사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쓰레기 더미에서 의자가 떨어졌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쌓아올린 쓰레기 때문에 이처럼 위험천만한 상황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젯밤에 뭐예요? 왔는데 네. 여기 집에서 자전거가 떨어져갖고 주차장에 그 차가 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거만 이렇게 있잖아요. 네. 또 이 집에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렇게 이 쓰레기들이 다 떨어져서 저희는 나올 때도 내려서 치우고 또 가야 되고. 예. 네, 여기 떨어져 있었거든요. 여기. 아, 이 밑에요? 예, 여기 떨어져. 아, 그러니까 저희가 차를 못 대요. 저기 이 집이 12집이고 차가 9대 10대가 되는데 뗄 수가 없어요, 이 자리는. 아, 떨어진다니까요, 이렇게. 저 위에서 떨어졌나 봐요? 예, 그렇죠. 그 빨간 자전거가 어디 저건가 본데 어제 떨어진 자전거가. 아, 요 자전거? 예, 그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집주인은 대체 이 많은 쓰레기를 어디서 가져오는 걸까? 직접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 집주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언제나처럼 비닐봉지를 매단 자전거에 집주인 할아버지가 다가서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어디로 가려는 걸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제작진을 발견한 상황. 쏜살같이 자전거를 타고는 제작진을 피해 도로를 건너가 버립니다. 급히 할아버지 뒤를 쫓아가는 제작진. 하지만 할아버지의 자취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한참을 찾아다니다 옆 동네에서 다시 할아버지를 발견했는데요.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서는 자전거에 싣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그 많은 쓰레기를 매달고도 골목골목을 찾아 빠르게 사라져버리는 할아버지. 대체 어디에 가면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걸까요? 다른 거 타고 서울 지나 은평구 뭐 안 돌아다니는 데 없어요. 이런 자전거가 수십 막 나오는데 그런 거는 고물상에 자기가 또 사온대. 돈을 주고 고물을 산다고요? 수소문 끝에 할아버지가 자주 찾는다는 고물상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잠시 후 자전거를 탄 할아버지가 고물상 골목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즉시 할아버지와 만나기 위해 단골 고물상을 찾아가 봤는데요. 혹시 할아버지 오셨어요? 왔잖아요 방금. 왔다 가셨어요? 예. 지금 여기 앞에 왔는데 계시다고. 어디 가셨어요? 어디 나가셨어요? 예, 방금 갔어요. 방금. 어렵게 할아버지 행적을 쫓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또다시 사라지고만 할아버지. 대체 할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오래된 지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의린이 있는 친구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60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당시 돈 100만 원인가를 저를 주었던 그런 아주 등록금으로? 그렇지, 보태라고 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꽤 큰 돈이었어요 그때. 예. 그분이 옛날에 공직 생활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좀 좋은 데에서 일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공직 생활을 하며 남에게 많은 걸 베풀었다는 할아버지가 왜 이런 생활을 하게 된 걸까요? 재개발이 안 된다. 재개발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과정에서 이 재개발 그거에 대한 상처로 그 집이 딴 데는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다 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 집은 저거 못 짓는 거야 이제. 그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아저씨가. 현재 할아버지의 집은 어떤 상황인지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해제가 돼가지고 건축업자들이 그 다세대 주택을 많이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실임 수요자 와서 살 분들은 한 5,600선 약 50평이 넘으니까 거의 한 8억 정도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8억이요? 예. 현재 시세로만 8억 원에 달한다는 집. 재개발을 통해 더 큰 이익을 노리고 있었던 게 사실일까? 쓰레기를 버리러 온 할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재건축 반대를 2001년부터 10년 동안 쌓은 사람이야. 재건축 때문에 이거 지금 집수리도 못했던 거라고. 왜 재건축은 왜 반대하신 거예요? 재건축하면 아파트 지금 아파트 살리셨으니까 단독 하나 사가져서 사는 건데 늙은이들 10년 동안 쌓았으니까. 재개발을 반대할 정도로 애착이 있던 주택을 왜 쓰레기장으로 만든 걸까? 여기 주변 분들 좀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좀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궁금해서 그래요. 아이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잠깐 좀 얘기해. 그런데 쓰레기에 대해 묻자 황급히 자리를 떠나버리는 할아버지. 아니 근데 참 이 아까운 비싼 땅을 빨리 팔아가지고. 아니 그게 내가 그 얘기야. 나는 이 너무 아까워 이 집. 아니 싹 뜯어내고 도배장판 싹 하고 세내면 이거 100만 원은 받아 아래층으로. 그러면은 그 얼마나 가치 있는 돈이야. 왜 이런 집을 이렇게. 아유 난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너무. 재개발이 아니라도 무려 8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2층 단독주택. 대체 할아버지는 왜 이 집을 쓰레기로 채우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할아버지가 또 쓰레기를 싣고 나타났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계속되는 쓰레기 던져 올리기. 하다 자전거까지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이 늦은 시각 할아버지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또다시 자전거를 몰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이 밤에 또 쓰레기를 주우러 가는 걸까? 주택가 골목으로 호련히 사라지는 할아버지. 잠시 후 할아버지를 발견한 것은 어느 집 대문 앞. 그 밤 할아버지는 그 집으로 들어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밤 할아버지가 들어간 그 집은 대체 어디일까요? 여기 말고 집 저 위에 또 있어요. 나도 알아. 74번지가 또 있어요. 74번지? 예. 여기 살 수가 없죠. 쓰레기가 사니까. 다른 데 또 있어요. 할머니랑 사시는 데가. 집을 얻어갖고 있다니까 내가. 그곳이 할아버지의 또 다른 집이라는 소문의 진위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계세요. 그런데 이 집도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계세요. 오늘 저희 MBN에서 나왔는데요. 쓰레기 더미를 헤치고 나온 할머니. 저쪽 집에서는 생활도 안 돼서 좀 여기로 오신 건데. 그렇지. 집 놔두고 평생. 놀랍게도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는 부부. 이름 말할 수 없어. 나는 알지. 내가 내가 아니 내가 너무 나 대체구나. 그래서 하나님 대체가 이 사람이 김에 대체 벤사
쓰레기에 몰려 집을 나간 지 벌써 4년. 할머니는 그저 자신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